네, 안녕하세요. 월세부자TV의 성원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여름에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책이 2권이나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책 보니까 지금 제일 최근에 나온 게 월세부자 레시피. 네, 뭐 그다음에 고전이시긴 하지만 예, 월세부자 비밀노트 2가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예, 2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 계절이 바뀌는 동안 책이 2권이나 나왔고 어쨌든 1권부터 나가니까 순서대로 나가면서 예. 책을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이번 오늘 사례는요, 주부들도 사실 부동산 관심이 되게 많긴 한데 네. 부동산을 관심은 많고 공부는 많이 하러 다니는데 사실 투자하는 친구를 많이 못 봤어요. 네네. 저도 고등학교 친구 5명이 모이면 그 중에 1명 정도는 공부하고 투자를 진짜 실행을 하고 나머지는 늘 관심 있다고 하지만 20년째 관심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례 보면 30대 전업주부가 월세 1,200만 원. 네. 진짜 꿈이 이루어질까요? 네. 뭐 꿈이 이루어진 분이시죠? 아, 그러니까요. 네, 책 예.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이게 이분이 보시면 지금 전세자금으로 투자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현재도 가능할까요? 지금도 가능하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에는 은행 다니셨던 분이어서 좀 재테크 감각이 다른 분보다는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성격 자체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본인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상황이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투자 마인드하고 좀 성향도 비슷하고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준비했던 종잣돈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가 다 하고 나서 이제 종잣돈이 또 없으니까 집을 전세를 이제 옮기면서 그걸 전세자금 대출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투자를 해서 이제 이런 월세 1,200만 원이란 금액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보통은 주부들이 사실 살던 집을 이사가는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투자를 위해서 이사를 갔다. 이 자체만으로도 되게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만약에 본인 자가 집인데 이것을 똑같은 집을 월세나 전세로 비교를 해보면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5억인데 지금 전세가 여기가 한 4억 정도 간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자기 자금 뭐 80%까지는 대출이 나오니까 한 3억 2천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8천만 원 정도 자기 자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3억 2천 정도 여유 자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요즘에도 근데 80%까지 대출이 가능할까요? 전세자금 대출은 어느 정도 소득만 맞춰지면 충분히 그건 나라에서 나오는 기금들로 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네. 주택 구입 비용이 아니기 구입 비용이 때문에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이니까. 네, 정말 무식한 질문을 했네요. 네. 왜냐면 당장 제 친구들도 집을 사서 사는 사람도 있고 전세를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도 그 전세를 계속 옮겨내는데 참 안타까운 건 올려줄 때 되면 예전에 집을 샀으면 그 돈보다 훨씬 더 남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2년씩 이사 다니면서 점점 전세금 올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말 못 사겠다. 정말 집을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안타까운 주부들이 조금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실행할 수 있었으면 정말 이분처럼 1,200이 아니어도 본인이 월세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 집 예를 들어 5억짜리인데 매각하기가 너무 싫다. 그러면 전세로 돌리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 전세 돌린 돈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5억을 가지고 5억짜리 집을 전세를 한 4억 정도에 내가 내 집을 내놓고 나는 또 이사를 가야 되니까 나도 또 4억짜리의 전세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4억 전세자금 대출 받은 것 중에 8천만 원은 내 전세자금 비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한 3억 2천만 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그러면 저한테 한 3억 2천만 원이 여유자금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또 활용을 해서 요거 한 10%, 12%짜리 투자한다 그러면 3억 2천이면 월 한 300만 원 정도 월세를 추가 이자 내고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안 할까요? 안 하시는 분들은 뭐 항상 정해져 있어요. 질문은 무섭다, 두렵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과연 이게 또 될까? 뭐 이런 등등.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미국에서 계속 네. 이야기가 나와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 이제 대출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투자를 계속 못했던 상황들이 많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질문들은 항상 투자를 하지 않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요.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제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온 순간 다음 물건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 다음 물건에 대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런 고민들을 네. 하는 거죠.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보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이것을 한번 받아보면 그 다음 월세를 받은 이후의 삶, 생활, 생각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 고민만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거의 뭐 한 70% 이상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부동산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행동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제가 책에서 본 게 되게 관심 갔던 건 금리 인상을 걱정하는 사람 사실 많아서 투자를 못 한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금의 모습을 걱정해야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떡하지? 근데 아직 본인은 부동산 투자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벌어지지도 걱정, 않은 일에 대한 걱정. 그런 걸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죠. 차라리 금리 인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노후를 위해서, 사실 평생 고용이라는 것도 보장이 안 되고, 저도 은행장 출신이나 뭐 학교장 출신이나 장교분들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사시는 분들의 어떤 교육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은행 사실 있는 분들은 그런 수치나 투자나 이런 걸 되게 빠르실 것 같다고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보통 만나보면 본인들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죠. 본인은 월급만 네, 받고 그 월급만 생활을 받고.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분은 은행 출신인데 주부인데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네. 자신만의 투자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분 처음 만났을 때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우연한 다른 공부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고요. 제가 이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무작정 찾아왔어요. 무작정 찾아와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약속이 없이 와서 저도 조금 당황을 했던 상황.